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3월이죠. 떨려. 떨리는 3월이 됐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이렇게 3월이 오기를 기다린 적은 저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개학하니까 별로지. 개강하니까 싫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 3월은 너무 설레. 설레요, 설레.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설레죠. 설레는데 그동안은 보니까 헌재에서는 딱 선고 기일 잡을 때 한 이틀 전에 사흘 전, 이틀 전 뭐 이렇게 사흘 전.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신장 이번 주에 나오려면. 예. 방송하다가 이게 속보 뜨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네. 윤석열 계엄 선포 당일 날도 우연치 않게 TV를 틀었는데 네. 직관하는 그래서 10시 28분에 예. 밤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장이 끝났을 때 뭐지? 당 텔레그램 방에다가 네.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일보를 올렸어요. 일부러. 오늘 역할하셨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천준호 의원은 27분이었다고 하더라고. 처음 올린 게 예. 저는 28분. 몇 초 차긴 몇 초 했습니다만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직관의 행운을 네. 종종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그러니까 오더라. 오늘 좀 저희가 방송 중에 딱 나오면 방송에 좋겠네요.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7일 선고합니다. 이렇게. 네. 너무 기대도 이제 되는데 기쁨이님께서 3월엔 파면 선물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보다 더 이제 기다리게 되는 파면 선물. 그때 제가 예. 오마이에서 그랬나? 이번에는 윤석열 없는 크리스마스를. 이때 이제 12월 초 중순경에 예.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 14일 탄핵 가결 전에 윤석열 없는 크리스마스를 그렇죠. 했는데 윤석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됐죠. 어쨌든 네, 사실은, 직무가 정지가 직무 됐으니까. 정지됐으니까. 그다음에 네. 새해 선물은 윤석열 체포로 해서 1월 달에 체포가 됐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많이 드리는 인사는 국민은 복만이 윤석열은 벌만이. 그러니까 내란 재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국민은 복만이 윤석열은 벌만이. 근데 진짜 벌을 결정하는 것은 형사 재판이니까. 형사 재판이니까 예. 이제 변론 이제는. 준비기일 한 번 했어요. 네. 변론 준비기일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앞길이 구말리죠. 그다음에 밝혀져야 될 범죄는 8만 대장경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고 일단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파면에 대한 이 선고인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번에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 이제 3월 7일 아니면 3월 14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3월 지금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르면 3월 7일이라고 하고 3월 늦어도 14일은 3월 14일. 나올 거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7월 14일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 뭐 꼭 금요일 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뭐 계산을 해보면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판결을 하시면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네. 그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선거법상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3월 14일 전에 되면. 근데 이제 3월 13일부터는 선거가 되면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3월 13일이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이 한 400억 이상이 더 듭니다. 그렇네요. 예, 재보궐선거를 4월 2일 날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12일이 데드라인인 거네요. 3월 12일. 예. 3월 12일 24시까지만 선고를 해주시면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거 큰데요. 400억. 예. 400원이에요. 400억. 네, 400억 정도. 원. 예, 당시에 이제 선거에 투입되는 각종 인력과 뭐 이런 등등등. 대선에는 그냥 한 번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가서 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장점도 생깁니다. 사전 투표 기간에는 본인이 어디에 있든 재보궐선거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주요하게는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 재보궐선거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구로구청장 선거 재보궐선거가 있게 된 사유 자체가 굉장히 웃깁니다. 구로구청장이 국민의힘이었는데 네. 백지 신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백지 신탁 해야 돼요. 예. 근데 백지 신탁 안 하려고 행정 재판을 하다가 재판했죠. 이거 백지 신탁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자
나 백지신탁 안 할래. 난 내 재산이 더 좋아. 구로구청장 따위, 구로구민과의 약속 따위 하고 구청장직을 던져버렸어요. 170억을 선택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170억 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선거 비용은 국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뭐야, 170억. 국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출마를 안 시켜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냅니다. 자유통. 예, 그리고 국힘은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예, 있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전광훈이 접수했잖아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전광훈 당이죠. 다크호스가 되겠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유력한 보수적인 성향의 큰 교회가 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구로에.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도 후보를 내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뭐 국힘한테 됐네.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을 예.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그게 가지 이제 아니네. 변수가 갑자기 생겼어요. 뭐 머리가 좀 복잡하고 예. 그다음에 아산시장 있고요. 이것도 국민의힘 쪽이에요. 그다음에 담양군수 담양군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몇몇 군데가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지금 구로구청장, 그 담양군수, 그다음에 네. 유성의 문수연 후보라고 광역의원? 광역의원 네. 후보 35세 여성 변호사 이렇게 출전을 시키는데 23곳입니다 총 이번 예, 재보궐 근데 저희들은 선거 지역이. 이제 한 3군데 내지는 4군데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담양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나름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양. 예. 기대. 근데 이제 민주당 출신 군수님께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생긴 선거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튼 선거가 4월 2일이냐 하고 또 5월 대선이냐 대선 따로따로 치러지냐 같이 치러지냐 400억이 걸려 있다. 400억이 걸려 있다. 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이거는 3월 12일까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400억이 걸려 있다는 이것도 지금 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살림살이에.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크니까 그 다음에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그 5월달에 하게 되잖아요. 네. 대선과 같이 3월 12일 이전에 결정을 해주시면 3월 말까지 그 발생한 재보궐 선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게 다 그냥 자, 10월에 안 해도 되고 3월달에 이제 예. 저희가 됐어. 파면이 됐어. 예. 그러고 홍준표, 오세훈 어떻게 할 거야? 네. 홍준표, 오세훈 직을 걸고 하라고.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본인은 내려놓겠다고 네. 했어요. 근데 경선 때 내려놓지 말고 경선 때부터 내려놔라. 경선 때 그래서 대구시장 3월 선거도 중에 내려놓으면 5월달에 대구시장 선거도 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 할 수 시장도 있어요.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네. 뺀질뺀질하고 분명히 안 내려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다 걸고 해야지. 예.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예. 3월 12일까지는 결정을 해주시라. 그러면 오세훈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시장 선거도 5월달에 할 수 있다. 야, 이거 400억도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네. 우리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예. 이것까지 일정이 다 맞물려 있네요.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네.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에요. 끝까지 3월 말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저격해 주실 것이다. 자, 지금부터 싸워라. 아하, 지금부터 싸워라. 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거치까지 다 보고 그 후임까지 이번에 결정할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봐야 된다. 네네. 자,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월 14일 이제 3월 10일까지 할 가능성이 있네. 그게 예. 4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헌재는 예. 물론 뭐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예, 정치적 사법기관이고요.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도록 네. 하는 것이 헌재의 기본적인 아. 입장이고 그 선거일 관련해서는 저는 예. 뭐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선관위 쪽 입장도 들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요. 예, 선관위 쪽 입장도 그러면 이런 선관위에서 이렇게 일정이 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설명을 드렸겠죠.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네. 물론 그 충분히 평의를 해서 그 8대 0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 건데 네. 저는 8대 0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결정을 해주시는 거지 국민들의 심신 안정과 예산 그러게요. 두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했는데 탄핵 심판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어가 보자면 네, 마은영 후보자 임명 문제 아직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 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뭐 국무위원들 의견을 뭐 듣는 것 같은데 그걸 왜 듣습니까? 그게 의견 청취의 영역이에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에요. 정말 난 최상목 대행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거를 네.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 무슨 뭐 법조문을 검토하겠다. 아니 진짜 결정문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결정문 검토를 왜 필요하죠? 결정문 검토가 왜냐하면 헌재에서 헌재는 단심이에요. 상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상소를 할 거냐 말 거냐, 1심 끝나고 2심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결정문 보고 판결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헌재 결정은 다툴 방법이 없어요. 단심으로 끝이에요. 끝. 음. 디 엔드. 마침표 꽝. 네. 끝났어요. 그러면 결정문을 살펴보고 말 것도 없어요. 주문 보고 주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 예, 주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뭐 정무적으로 고려할 사항. 이 헌재 결정의 핵심은 뭐냐면 법대로 해야지. 헌법과 법률대로 해야지 정무적 고려가 여기서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따위 권한은 니들에게 없어. 권한쟁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권한은 행정부는 갖고 있지 않아. 빨리 임명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시간 끌고 있고 네. 시간 끄는 이유가 뭐 결정문을 검토해야 된다. 내지는 정무적 고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지금부터 위헌 위법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네. 지금 박수영 의원 지금 이틀째인가 단식? 네. 국민의힘 국회에서 로텐더홀에서 단식한다는데 얼굴 좀 볼 걸 그랬어. 못 보고 왔는데 오늘 국회 갔다 오다가 왜 단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경원 의원도 오늘 격려. 왜? 헌법기관의 헌재 재판 결정을 행정부 그쪽을 보고 아니 헌재 결정에 비판은 할 수 있어. 왜 단식하냐고. 저거 전부 다 극우 건강 아니 뭐 그 말씀은 저는 믿어요. 그래요. 네.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 네.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만 불필요한 단식, 불필요한 제살 깎기다. 왜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오직 그거예요. 극우들한테 계속해서 뭘 좀 받아보겠다. 극우 표심을 자기가 좀 받아보겠다. 부산이잖아. 내년 부산 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봐요. 그런 큰 그림에서 뭐 그런 거 아닐까? 경선에서 이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까지 고민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자, 정도로. 이제 최상목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최상목 그 헌재 결정 그렇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알박기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알박기를 하거든요. 3대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뭐냐? 인사 알박기. 경찰국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청 차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각 부처에다가 인사하라고. 물론 적체된 인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한 정무적 고려가 필요한 인사하는 데다가 알박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알박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개혁 알박기 하고 있어요. 누가 니들 보고 지금 규제개혁하래? 규제를 할지 말지는 규제개혁을 할지 말지 무엇이 규제? 그러니까 규제개혁은 다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무엇이 규제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공무원들의 권한만 남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정한 규제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 규제는 해야 되죠. 근데 그냥 무조건 규제 다 완화하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웃깁니다.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지금 법률로서는 안 되니까 하위법령을 만들려고 장관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장관 브랜드용 하위법령을 만들어라. 각 장관들의 브랜드가 될 만한 하위법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게? 이게 뭐죠? 예? 보통 이런 건 언제 하냐면 선거 앞두고 경력 관리할 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내년 지방선거 다 출마하라는 거예요. 아하. 왜 이런 따위 명령을 하죠? 그런데다가 하나 더 예?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예. 국무조정실이 업무상 지금 예. 원래는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일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입니다. 예, 그럼요. 예, 예.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장관급이에요. 방기선 실장. 근데 그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국정의 컨트롤 타워. 부처 간에 협의하고. 네. 근데 국무조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다가 그 권한대행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권한대행 지원단을 전부 다 몇 개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다가 전부 다 기재부 관료들을 넣고 팀장들을 지원단을 딱 한 명만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럼 국무조정실은 뭐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 무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때 기재부 가야 돼요? 국무조정실 가야 돼요? 국무조정실 가야 돼. 근데 권한대행 지원단은 기재부에 기재부를 있다니까? 가야겠네. 대통령 놀이에 폭 빠지셨어 이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네. 지금 뭐 하는 이상한 자예요.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더 이상한 건 그거잖아요. 네. 그 비상계엄 문건 3번 접어가지고 한번 접어주세요. 어? 어떻게 3번 접었대잖아. 세로로 3번 접었다 그랬어 이렇게. 접어주세요. 세로로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2번인가 이렇게 되면 1번, 2번, 한 번. 3번 뭐 이렇게 접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안주머니에 넣었대. 이게 더 넣어져요? 넣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예. 안 봤대. 근데 느낌은 계엄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예. 확인을 했어요. 네. 쭉 보면 그 차관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F4 회의를 하는데 차관이 장관님 그 대통령한테서 장관님이 문서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걸 2번을 일깨워줘요. 근데 안 봤대. 아. 진짜. 그러고 나서 F4 회의가 끝난 다음에 네. 그때 또 차관 보가 와서 장관님 당신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받은 문건을. 네. 그제서야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그때 확인했대. 그때는 언제냐? 그럼 그 문건에 거기 소위 예비비 예. 준비해라.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준비해라. 국회에다가는 급여도 주지 말아라. 네. 라는 세 줄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1, 2, 3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위헌적인 위법적인 내용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1시 6분에 봤다고 얘기를 해요. 1시 1분에 계엄령 해제된 다음에. 하필이면? 예, 하필이면. 그때까지는 꽁꽁 야. 접어서 차관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다가. 타짜야 뭐야? 딱 끝나자마자 딱 이따 끝났으니까 느낌은 봐야지. 계엄이야. 하지만 나는 안 봤어. 그랬다가 1시 6분에 봤대요. 대단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래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네.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를 못 피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저번 네네. 종이는 저희가 형상기억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이렇게 구겨진 채로 있습니다. 구겨진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 얘기 이거 네.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뭐 단식까지 하고 있고 민주당 빨리 아니, 임명해야 근데 얘기를 하고 있고.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난 너무 웃긴데 저는 임명을 네. 하든 안 하든 저는 이제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네. 임명을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위헌적인 상태를 저런 식으로 깔아 뭉개는 거를 그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각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차이를 보면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어. 됐으면 지금까지 변론 11차까지 이어진 변론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변론에 참여했던 8명이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다 다시 또 변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갱신하는 변론을 절차. 갱신해야 된다. 재판 예.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재판 절차 갱신도 최근에 형사소송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서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하다면 네. 갱신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저쪽이 지금 왜 자꾸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가를 예. 알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자기는 이탈표 생각하는 겁니까?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2.5라고 생각하더라고. 저쪽에서는 네, 정영식, 조한창 네. 두 사람은 확실히 반대할 거고 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0.5라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마흔역이 들어가면 6대 3 6대 3으로 3 기각된다. 6대 3 될 수 있다. 그런데 6대 3 걱정?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일단 예. 1번 예. 정영식과 조한창 특히 정영식 재판관이나 뭐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주심이잖아요. 저희. 예, 주심으로서의 질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태도로 봤을 때 그분이 평상시에 뭐 안창호도 사실 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보면 난리를 치잖아요. 네, 인권위원장. 예, 지금 너무 명백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냐면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됐다라고 빙의를 해봐요. 그러면 네. 기각을 한다라는 그게 심지어 소수 의견으로 나오더라도 소수 의견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 탄핵이 안 되는지를 써야 돼. 난 기각하고 그냥 끝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의견 써야 되죠. 의견을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이거는 됩니까? 안 쓰면 안 쓸 수 없어요. 안 써서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이건 정해진 소수 거예요. 의견을 낸 사람들은 네. 기각이 소수 의견이든 뭐 인용이 소수 의견이 되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기각 소수 의견을 누군가 낸다 그러면 기각의 사유를 소수 의견을 써야 돼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쓸까? 불가능하다 쓰는 게.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봤더니 개몽된 사람이 있더라. 이거 김계리 변호사가 그건 말이 안 돼. 개몽됐습니다. 계리는 계엄에 개몽됐어요. 남보르게리라고. 어쨌든 그래서 식으로 쓸 수가 없다. 소수 의견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쓸만한 논리는 다 헌법 위반하고 했는데 네. 소위 이제 중대성 요건이라고 해서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다. 그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국가적 이익과 유지함으로써 파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계량해봤을 때 이익 교량해봤을 때 네. 그 파면했을 때 대한민국이 더 손해가 훨씬 크다라고 하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쭉 써야 돼. 그걸 어떻게 써? 사람으로 태어나 그걸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관 입장에서 법률가 입장에서는 쓰기 어려워요. 누구야 예. 전광훈이나 손현보 목사 보고 쓰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기도문 같이 뭘 쓸 수도 있게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려서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본인의 읍조림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연설하듯이 맨날 법률 용어로서는 작성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또 보세요. 만약 진짜로 5대 3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흔역을 무조건 임명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마흔역 재판관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 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임명해야 돼요. 그 결론을 못 내려요. 따라서 정말 바보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5대 3으로 기각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마흔역을 계속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5대 3에서 6대 3 될까봐 마흔역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헌재가 이미 이진숙 때 얘기를 한번 했다고. 심리는 할 수 있어.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6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막 그랬었잖아요. 심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을 할 때 6대 0으로 6대 0이 되면 가능하지만 5대 1이라서 탄핵이 기각된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모두를 임명을 해놓고 그렇죠. 해야 된다. 왜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손현보 전광훈 개몽된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하여 마흔역 임명 절대 반지를 외치면서 밥을 굶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5대 3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바꿈지 마세요. 바꿈지 마세요. 참 말도 안 되는 누구야? 전환길. 전환길 같은 사람을 국회로 들여가고 같이 빨간 목도리 메고 잘들 하는 짓입니다. 저거 평생 인증샷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죠. 인증샷이 됐고 이불킥을 감옥 가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기 안에서 저렇게 밖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텐트까지 가져가서 잠잘 때는 실내에서 햇빛이 이게
로텐데올은 불이 거의 안 꺼져요. 그 조금 어두워지긴 하는데 조도가 아예 낮아지긴 끄진 하는데 않고. 아예 끄진 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너무 눈이 부시긴 합니다. 저도 로텐돌에서 잡았는데 옛날에. 자, 이런 사태인데 아무 좀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신장시 의원님이 단박에 정리를 정말 해 주셨습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만났죠. 참 기괴한 장면이죠. 기괴한 맞아요. 그 표현 딱 쓰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2017년에 권성동이 자꾸 2025년에 권성동한테 지네. 뭐라고 또 했냐면 이 워딩도 좀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만 아프게 했나? 감옥에 가둔 사람이 몸도 힘들게 하고 몸도 힘들게 했지. 얼마나 고생 많이 시켰습니까? 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 말에 기괴해요. 기괴해. 기괴하다. 그때 그리고 네. 실은 이 양반들이 지금 뭐 사실은 뭐 불경죄처럼 그 조기 대선 얘기를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 준비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이미 캠프 꾸려서 네. 김문수 캠프는 이 친윤 쪽하고 뭐 이런 쪽에서 캠프 꾸려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야 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저는 서울로 갑니다. 대구를 떠나. 뭐 선언했죠. 예. 선언을 했죠. 이준석 뛰고 있죠. 한동훈도 지금 시작을 한동훈도 했고. 시작했죠. 예. 근데 오세훈 지금 소위 시장도.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오래 정치했던 분들은 네. 저 사람들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기 후보 대안 찾고 있어요. 네. 진짜 대안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왜 박근혜를 만나요? 그 집은 참 좋더만요. 창문이 큰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계시대. 근데 이게 언론 보도를 됐더니 이게 좀 잘려서 마치 소박하게 보도가 됐던데 보면은 정말 아방궁이라는 말이. 아방궁이란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창에 햇빛 잘 드는 천장에 천장이 높아. 이게 부럽더라고요. 높더라고요. 예. 부러워요. 요새 좀 사실 낮아요. 이 건물들이 옛날 건물, 여의도에 옛날 있는 옛날 건물들은 네. 원래는 천장이 요거보다 높았어. 네. 근데 다들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 천정 위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달면서 네. 사실은 몇 센치씩 낮아져가지고 맞아요. 사실 여의도에 있는 건물들은 다 층고가 낮습니다. 낮아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 두 배는 높은 것 같은데. 누리꾼들이 캐치해낸 부분 바로 네. 이 박근혜 대구 사저 이렇게까지 좋았어? 네네. 이런 게 좀 많이 회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이 그쪽에서는 분석을 네. 우리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진실의 규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예. 근데 저쪽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왜 창원에서 중앙으로 올렸냐? 한동훈의 음모다라고 분석해요. 그쪽 사람들은 오세훈 홍준표를 날리기 위한 한동훈의 음모다라고 분석하더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용으로 예. 형사 민형사상 고소당한다. 예.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또 예, 뭐 그쪽에서는 쪽에서. 언더 73 쪽에서 예, 뭐 고소고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싸워라. 우리는 그게 뭐 네. 한동훈 라인이 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도 없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를 만약 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수사 의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보세요. 그 창원에서 수사검사 8명이 김건희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써서 올렸잖아. 했는데. 근데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출장 조사도 안 한 거야. 출장 조사라도 하든가. 그건 명백한 거 아닌가? 윗선에서 이제 막은 거고. 다 막은 심우정이 수사팀장이에요. 사실상 심우정 총장이 팀장이에요. 그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 지금의 검찰은 지금 정치에서 손 떼야 돼요. 내란 수사에서도 손 떼야 되고 아니 네. 공수처 압수수색을 해? 그것도 사소한 이유로? 그 도둑 잡으러 들어가다가 우리 꽃밥 밟은 것 같아. 도둑 잡으러 들어가다가 문을 함부로 따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 도둑 잡으려고. 도둑 잡으러 들어가다가 보고서 제대로 안 쓴 것 같아.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 이유도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 원본 사진 나오나요? 저래. 예, 저렇게 돼 있었죠. 야, 저 마당 봐. 너무 좋게 마당 봐. 해놨더라고요. 저 잘라서 보도하는 게 아주 그냥. 예? 잘라서 보도하는 게. 이 대표 그 사진 잘라서 그 보도하는 게 이 대표 재판에서도 그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김문기를 아십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네. 예. 사진 그걸 또 쓰였는데. 2심 재판 판사님이 다 또박또박 다 찾아내서 그 그러니까요. 신문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 이런 사진 가지고 하는 거고 어쨌든 네. 저는 어쨌든. 검찰은 지금 명태균 네. 수사, 내란 수사에서 손 떼야 됩니다. 특검이 해야 되고요. 지금 내란 수사는 김건희 봐주기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행동대장 몇 명 빼놓고 검찰과 각종 그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 수사도 그렇고. 국무회의 예. 그 속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음. 부속실장이 그거를 행정부에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뭔 짓거리야. 그러니까 그런 수사 안 하고 그거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 그다음에 내란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를 들쑤셔 놓는 거죠. 공수처면 들쑤셔 놓았느냐, 압색을 했느냐? 국수본도 압색했어요. 그렇네. 국수본도 압색하고 두 그렇네. 번인가 압색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 체포하는 건 뭐 협조한다고 해서 가했다. 이거 했는데 명분상은 했는데 예. 검찰이 지금 휘저고 있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들이 지금 이 수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저는 이거는 특정하게는 현재로서는 두길보기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야 우리 아무리 그래도 국힘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네. 라고 해서 늦추고 그다음에 딴 데서 수사 못하게 공수처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압색했으면 피의자로 또 소환할 거 아니야.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 소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수본부장은 이미 소환해서 조사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한편으로는 이 수사를 하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차기에 민주연합정부가 만들어지면 네. 그쪽이랑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를 써주세요. 그걸로 검찰에 이제 뭐 우리가 한편은 수사 열심히 했다라는 거 언론 플레이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거 툭 들어주고 있고 쥐고 있다가 다음의 정권과 또 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수사가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어쨌든 언론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명태균 씨도 변호인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이 왜 변호인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럽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가 진척이 됐으면 검찰발 보도도 나오고 그랬겠죠.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누가 소환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으로 딱 올라가면서 12월 말 1월 정도부터 그쪽이 남상관 변호사가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네. 김건희 소환 조사 한번 서면 조사 한번 안 하고 올렸다. 이 말이 안 된다. 명태균만 자법 만들려고 한다. 네. 뭐 오세훈 뭐 2번 처음에 한 번 만났다 2번 만났다 그랬다 7번 만났다는 얘기 나오니까 인연을 끊어내는 중이었다. 와 애인이랑 헤어질 때도 7번씩 만나면서 빠이빠이를 하지 않는데 질긴 인연이세요. 서로 예쁜 사랑하다 헤어지셨나 봐요. 서로 너무 좋아했나. 너무 질척거려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7번 만났다. 이게 뭔 말이야. 그렇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쪽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자범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기소된 거 2개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됐어요. 김영선한테 세비 반띵 그 다음에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출마 공천 대가로 받은 거 다 공천도 못 받았어 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돈이나 받는 자범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기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래 명태균 쪽에서 떠든다라고 하는 건 검찰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그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검찰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고 사실 핵심은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에다가 30명의 지금 사실상 30명으로 좁혀졌는데 그 핵심 의원들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못 나가고 있고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다. 맞습니다.
뭐 정권 바뀔 때쯤이야 하려나?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기약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로 갖고 와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는 특검법 막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 수사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네. 정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못된 정치 검찰들, 심우정 총장 당장 정치에서 손 떼고 수사하세요.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해라.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수사하라는 거고.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미까지 나왔습니다. 파솔 도레미파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미자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 상황 자체가. 솔 피아노를 칠 때 도레 다음에 치는 거죠. 뭐죠? 도레 다음에 치는 거? 뭐를 치죠? 를 치면 돼요. 그렇죠. 네. 도 치고 레 치고 미 치면 됩니다. 네. 예. 뭐 그 얘기 한 겁니다. 피아노 레 다음에 치는 거. 피아노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와, 이 최상목 대행은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나를 제발 탄핵해 달라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인내할 시간이다. 네. 인내하자. 대선까지 쭉 한번 가보자라고 인내하고 있는데 인내심 테스트 하나? 그래요. 인내심 테스트하고 있고 아무리 인내심 테스트하고 있어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뭐 특검을 피하려고 시간 끌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만간 김건희 소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두고 봐야죠. 두고 안 할 봐야죠. 수도 있다. 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번 이제 탄핵하고 대선 국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뭡니까?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그럼 김건희 소환 안 하고 그렇게 대선 국면 가서 또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야,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예.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지지자들을 가장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예. 김건희다라는 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진짜 윤석열보다 김건희네. 예? 꽃보다 남자처럼 윤석열보다 김건희. 아니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다 사실은 예.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이다. 망상이에요. 나오려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오라. 컴온 들어와. 근데 김건희 소환조차 안 하고 검찰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국민들이 이제 여론에 따라가겠죠. 파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은 김건희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이 요새 많이 바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면 전에 뭐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가려고. 예. 많이 바쁘답니다. 바쁘대요. 예. 많이 바쁘고 그림 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사실 저희 11시 기자회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국혁 신당 네.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창당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또 남기셨더라고요. 사진도 올리시고. 네네네. 그 얘기 당 얘기를 좀 해보죠. 자, 1년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 다짐 뭐 이런 걸 좀 들어보죠. 1년 만에 우리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예, 1년 만에 창당 1년 만에 3년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다시 쇄빙선 이번 대선 국면에서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원정 수호, 내란 극복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러려면은 다수자 연합이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네.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 선진국.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뭐 키세스 우주연합군 얘기해서 원탁회의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원탁회의에서 어떤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공동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 원탁회의가 다수자 연합군의 힘을 잘 모아서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 거냐. 잠시 후 11시에 김선민 대표께서 긴급 제안을 합니다. 예. 거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 오마이 TV가 그 현장 또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제가 이 방송 이어가다가 네. 그 현장에 신장식 의원이 뿅 나타난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늦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아닙니다. 말씀? 자, 11시 긴급 제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회 소통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소통관 아니고요. 예. 국회 본청. 본청입니까? 당 224호입니다. 224. 예. 2층 본청 2층으로 갑니다. 제가 장소 헷갈렸는데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떠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